요약집이, 이거는 강의안이죠, 그죠? 이거 여러분 노트 적기 힘드니까 전에 책자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걸 그냥 참고로 보시고, 실제로는 여기 새로 나오는 요약집은 법조문, 그죠? 법조문 쪽인데 거기다 밑에 중요 표시를 다 해놨어요. 시험 문제 나온 거 바로 밑에 기출 지문을 다 놨어요. 아까 책이 조금 두꺼워 보이지만은 그 중에 절반 정도는 기출 지문입니다. 그럼 지문 빼고 나면 절반 정도 줄죠, 그죠? 네, 그래 보시면. 자. 건축법의 적용 범위. 자, 건축법의 적용 범위에 두 가지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대상물. 세상에 존재하는 물건 가운데 건축법 적용받는 물건이 뭐가 있을까? 일단 대지. 건축물 지어지는 땅을 대지라 하죠. 그 위에 건축물, 그리고 그 안에 건축 설비, 그리고 공작물. 이걸 건축법의 적용 대상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먼저 대지. 대지하고 지목이 대하고는 다른 말이다. 지목이 대이든 아니든 건축물 지어지는 땅을 대지랍니다. 아시죠? 지목이 되다 하더라도 건축물 안 지으면 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대지에 관련된 거는 자, 건축법이 아니고 우리 공시법에 나오는 법 있죠, 그죠? 이 법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 즉 1필지 1대지, 한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예외로 둘 이상 필지를, 자, 필지는 둘 이상 필지인데 이걸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가 있다. 이게 우리 여러분 교재 보시면 대지가 대지가 뒤에 나와요. 뒷페이지에 53쪽에 3번에 대지 있죠. 자, 뭐라고 돼요? 1필지 1대지, 이게 원칙이죠. 근데 예외로 밑에 둘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 6가지 있죠. 2번은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 1필지의 일부, 이걸 하나의 대지로 본 경우가 있다. 이게 5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공부해서 하기는 힘들죠. 자, 그래서 이거는 무시하고 보시지 말아야 합니다.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은 있지만 혹시 문제지에 나오면 보시고 그전에는 보시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건 무시하고 52쪽 앞으로 돌아와서 건축물. 자, 건축법이니까 건축물이 뭔지는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 자, 민법에는 건물 그러죠. 공법은 건축물 이렇게 말합니다. 네, 건축물 지어지는 어떤 구조적인 의미, 그걸 더 생각했어. 건축물. 그럼 건축물의 성격은 토지에 정착해야 되죠. 그래야 건축물입니다. 쉽게 이동이 가능하면 건축물 보기 어렵죠. 공작물, 인간이 만든 물건,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토지에 정착하고 그리고 인간이 만든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과는 엔드죠. 과 앞에 과나 과 뒤에 과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또는 과, 그러면 요거는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고, 그럼 셋 다 있으면 당연히 건축물이고, 그럼 2개만 있으면 지붕과 기둥이 있으면, 자, 정자 건물 같은 거 지붕하고 기둥만 있어도 건축물 맞죠? 블록백 건물은 지붕과 벽만 있어도 기둥 없어도 건축물 맞죠? 근데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오고, 이런 말장난하는 거 시험에 안 나오고, 그냥 의미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어때요? 토지 위에 정착하는 거죠. 자, 근데 지하나 고가에 있는 거. 지하나 고가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차고, 창고, 공연장, 이것도 건축물로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28회 때 지하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안 한다? 지하에 있는 것도 건축물 본다 그랬죠? 해당한다죠? 근데 해당하지 않는다 해서 틀렸다. 28회 문제. 그러면 교재 표시해 볼까요? 자, 둘째 줄에 지하나 고가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줄자 꺼두시고. 자, 밑에다 적어요. 지하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X. 그죠? 시험은 그렇게 나왔다. 지하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죠? 해당한다가 되겠죠. 그죠? 네, 그 시험에 나온 거다. 그렇게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건축물에 건축법을 적용하는 거죠.
근데 2번, 다음의 건축물은 건축법 적용받지 않는다. 건축법 적용받지 않는 건축물. 분명히 건축물 맞는데 건축법 적용 안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1번, 지정문화유산, 또 다음 줄에 임시지정문화유산. 임시지정 옆에 밑에다 문화유산 적어봐요. 옛날에는 문화재라 근데 지금은 문화유산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럼 지정문화유산이든 임시지정문화유산이든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다. 자,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저 강릉 오죽헌 오래돼서 보수공사를 한다 이겁니다. 근데 요즘 건축법 갖다 들이밀고 이렇게 하면 건축선 위반이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문화유산은 있는 그대로 보관하니까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든. 자, 2번 가봐요. 철도, 궤도, 선로 부지에 있는 다음 시설. 어떤 거요? 운전 보안 시설, 철도, 선로, 보행 시설, 플랫폼, 급수, 급탄, 급유 시설. 자, 저 청량역에서 밑에 이렇게 선로 부지 위에 내다 보니까 여기저기 띄엄띄엄 건축물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 용도가 이런 용도 중에 하나이면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다. 철도 관련 법률로 적용하는 거죠. 그럼 그 오른쪽 공간에 적어봐요. 철도 역사. 철도 역사는 건축법 적용한다, 안 한다? 여기 없죠. 적용하지 않는데 없죠. 그럼 철도 역사는 옆으로 하살 빼고 적용한다. 이렇게 쓰세요. 아, 철도 역사는 적용한다. 시험나. 선로부지 안에 있는 다음 용도는 적용하지 않지만 선로부지 안에 있더라도 그럼 청량 역사 건물 지을 때는 거기는 건축법 적용한다가 되겠죠. 그죠? 3번.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이건 뭐 톨게이트죠. 그죠?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다. 자, 4번. 하천구역 내 수문 조작실. 자, 5번.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 밑줄 쫙 고요. 건축법 적용하지 않죠. 근데 시험에 뭐라 나왔냐? 바로 밑에 컨테이너를 이용한 다운표하고 오른쪽에다가 주택. 컨테이너를 이용한 주택은 이건 적용한다. 28회.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컨테이너를 이용한 어디서 많이 봤다 이거죠. 일부러 속이려고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하면 적용하지 않지만 컨테이너를 이용한 주택하면 적용하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문제가 나왔다. 28회 때. 자, 이런 것만 한 번만 이렇게 읽어두시면요. 더 이상 틀릴 일이 없어요. 자, 적용 대상물의 대지, 건축물, 세 번째가 뭐다? 건축 설비. 자, 이번에 건축 설비 줄 딱 보시고. 그럼 그 밑에 그런 걸 건축 설비를 한다. 이렇게 마시면 돼요. 시험에 나올 일은 없어요. 중개사 시험에는 이 건축 설비 같은 거는 시험에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적용 대상물은 대지 위에 건축물, 그 안에 건축 설비, 그리고 공작물. 공작물은 건축물하고 별개로, 그 대지 위에 건축물하고 별개로 다음에 어떤 물건을 설치할 때는 건축법 적용받는다 이거죠. 그게 공작물입니다. 자, 354쪽 맨 위에 보면 4번에 공작물 보실까요? 공작물. 그럼 다음 규모의 공작물은 신고하고 축조해야 합니다. 그럼 다음 규모에 미달되는 거는 그냥 하면 돼요. 자, 얼마 넘는 현재 요거보다 미달되는 거는 그냥 하면 되고 이 범위에 해당되는 거는 신고하고 해야 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신고 대상 공작물 이렇게 말해요. 자, 이거는 비록 건축물은 아니지만 대지 위에다가 다음에 공작물 설치할 때는 신고하고 해야 한다. 이걸 가지고 신고 대상 공작물, 다른 말로 건축법을 준용하는 공작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보세요. 시험에 자주 나오죠, 그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 많이 찍혀 있는 곳은 자세히 보시고 이런 표시 별로 없는 것은 가볍게 읽고 넘어가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높이 2m 넘는 초과죠. 그럼 2m 인 하면 신고 대상 아니죠? 2m 넘을 때 신고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높이 2m인 옹벽하면 신고 대상 아니다. 밑에 한번 적어봐요. 높이 2m인, 우리 교재에다가
2m 넘는 동그라미. 옹벽 담장. 자, 옹벽은 축대입니다. 그죠? 높이가 2m 넘으면 신고하고 축조해야 한다. 바로 위에 줄에 신고하여야 신고. 이걸 가지고 제목에 뭐라도 있어요. 신고 대상 공작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옹벽 담장의 공통점이 뭐죠? 옆에 갈로에서 벽이라고 써요. 2m 넘는 벽. 4m 넘는 광고판, 광고탑, 장식탑, 기념탑, 첨탑. 공통점이 뭡니까? 탑이죠. 맨 끝에 갈려서 탑이라고 썼어요. 자, 그 다음 6m 넘는 굴뚝, 철탑. 결국 3번은 뭐죠? 맨 끝에 갈려서 굴뚝, 철탑 썼어요. 4m 넘는 탑이고 6m 넘는 철탑이죠. 그죠? 탑은 4m 넘는이고 철탑은 6m 넘는이죠. 자, 그 다음 4번 8m 넘는 고가 수조. 옥상의 물탱크 높이가 8m 넘으면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6번에 30제곱미터 넘는 지하 대표. 지하 대표 면적이 30제곱미터 넘으면 신고합니다. 그럼 오른쪽에 적어봐요. 20제곱미터인 지하 대표. 신고 대상 이다 아니다? 아니다죠. 옆에 X. 그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30 넘는 게 신고 대상이지 20제곱미터인 거는 신고 대상 아닌 거죠. 그럼 7번에 5m 넘는 태양 에너지. 그럼 5m 넘는 줄 치고 태양에만 동그라미 딱 쳐요. 신고 대상입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전부 넘는 이었죠. 근데 5번 가봐요. 8m 이하 주차장. 그거는 넘는이 아니고 이하입니다. 이하의 동그라미. 주차장은 높이가 8m 이하일 때 신고 대상이다. 그럼 8m 넘는 주차장은 주차장법으로 넘어가요. 건축법을 안 하고 주차장법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그건 무시하시고. 그럼 이걸 순서대로 보시면 여기 보세요. 2m 넘는 벽, 4m 넘는 탑, 5m 넘는 태양, 6m 넘는 굴뚝하고 철탑, 8m 이하 주차장, 8m 넘는 고가수조, 30 넘는 지하대표. 나중에 유학집 나올 때는 요 순서대로 재배치를 해놨어요. 그죠? 예, 우리 책에는 법조문은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했지만 좀 정리하기, 그죠? 쉽도록 이렇게 재배를 해놨으니까. 나중에 보시고. 이걸 자꾸 연습하면 돼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2m 넘는 벽, 4m 넘는 탑, 5m 넘는 태양, 6m 넘는 굴뚝 철탑, 8m 이하 주차장, 8m 넘는 고가수조, 30 넘는 지하대표. 몇 번 연습하면 되겠죠, 그죠? 예. 연습 자꾸 하시면 반복 연습해야 돼요. 예. 자, 그래 두고, 그럼 지금까지 뭐 보셨어요? 건축법의 적용 대상물. 자, 이번에는 인간이 하는 행위 가운데 건축법 적용받는 행위가 뭐가 있을까? 자, 내가 운전을 한다. 건축법 적용 안 하겠죠? 그럼 건축법 적용받는 행위는 세 가지.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세 가지요. 자, 건축법의 적용 행위.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엄청 많이 나오죠, 그죠? 당연하죠. 건축법이니까 건축이 뭐냐? 시험 당연히 많이 나오겠죠. 자, 건축물은 물건이고, 건축이라는 행위의 결과물이 건축물이죠. 그럼 건축은 건축물을 짓는 행위를 건축이란다. 자, 적용 행위에 세 가지가 있어요.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자, 대수선은 뭐죠? 기존의 건축물을 크게 고치는 거. 이걸 대수선이라고 해요. 건축 정도는 이르지 않지만, 그래도 크게 고치면 대수선이라고 해요. 용도 변경은 건축물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꿔 쓰는 거. 자, 지금 이걸 학원으로 하는데 이걸 노래방으로 바꾸면 용도 변경이죠. 요거 세 가지입니다.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자, 먼저 건축. 건축은 다시 종류가 5가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5가지. 자, 그 중에서
신축하고 정축 두 개 비교, 개축하고 재축 비교, 그 다음에 이전,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돼요. 먼저 신축은 뭐죠?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축조하는 거. 없는 대지에 새로 축조하는 거. 신축입니다. 그럼 정축은요? 있는 대지에 늘리는 거. 자, 중간에 복잡한 말 다 놔두고요. 신축 그러면 없는 대지에 새로 짓는 거. 정축하면 있는 대지에 늘리는 거. 자, 건축물 없는 대지에 새로 축조하는 게 신축입니다. 그럼 정축은요? 있는 대지에 늘리는 거. 기존에 건축물이 있는데 그걸 늘린다 이겁니다. 뭘 늘려요? 맨 밑에 건축 면적이든 아니면 층수를 또 올리면 바닥 면적은 더 늘어나겠죠. 옆면적 더 늘어나죠. 아니면 층수, 높이 이 중에 아무거나 하나 늘리면 다 정축입니다. 그래서 층은 똑같은데요. 맨 위에 층을 높이를 한 2m 정도 올린다. 그것도 정축이죠. 1층이 높이가 한 5m 정도 돼도 중간을 가로질러 층을 한 개 더 만든다. 층수가 늘어나죠. 정축입니다. 자, 근데 개축, 재축은요? 자, 개축은 기존 건축물을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옛날에는 이걸 철거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철거하고, 이제 지금은 철거를 안 하고 해체하고 이럽니다. 기존에 건축물이 있는데, 이거를 해체하고, 종전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면 뭐다? 개축입니다. 자, 기존에 100제곱미터 했었는데 해체하고, 100제곱미터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면 뭐다? 이거는 개축입니다. 재축은요? 건축물이 화재 등으로 멸실돼가지고 종전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면 재축입니다. 둘 다 종전 범위 아니죠? 근데 차이점은 이거는 인위적으로 일부러 해체하고 이거는 화재 등으로 멸실돼가지고 자, 멸실돼가지고 종전 규모 이하 즉 종전 범위 안에 다시 축조하면 재축이다. 그럼 이 복잡한 말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개해, 재멸. 개해, 재멸이죠. 개축은 해체, 재축은 멸실. 둘 다 종전 범위 안. 개해, 재멸. 해체하든 멸실되든 간에 하여튼 종전 범위 안에 다시 지으면 개축 아니면 재축. 개해, 재멸. 자, 교재 표시해 볼까요? 일단 신축. 1번에 건축물 없는 대지, 없는 동그라미. 오른쪽에 세로 축조. 2번에 정축은 1번에 있는 대지, 있는 애 동그라미. 맨 끝에 늘리는 것. 뭘 늘려요?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이 중에 아무거나 늘리면 정축. 자, 그 기본 정의부터 먼저 해두고. 자, 정축의 기타 정의, 2, 3, 4 그런 거는 무시하세요. 그럼 개축 가봅니다. 개축. 자, 둘째 줄에 해체 동그라미. 건축물을 해체했죠. 이 해체는 인위적으로 해체한다는 거죠. 그리고 종전 범위 안에서 다시 죽죠. 자, 이걸 뭐라고요? 개축. 그럼 개축할 때 개 동그라미, 해체할 때 해 동그라미. 그럼 개축 옆에다가 개해 재멸이라고 쓰세요. 개해 재멸. 개축은 해체, 재축은 멸실. 그리고 옆에 갈로하고 종전 범위 안 이렇게 쓰세요. 둘 다 종전 범위 안입니다. 종전 범위 안에 다시 할 때 개축은 해체고 재축은 멸실이라 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다가 종전 범위, 자, 바로 밑에다가 종전 범위 초과하면, 해체 멸실해서 종전 범위 초과하면 뭐가 된다? 그 옆으로 살펴보 신축. 중요한 정의입니다. 해체 멸실하고 종전 범위를 초과하면 그건 신축이 됩니다. 종전 범위 아니면 개축, 재축인데 종전 범위 초과하면 신축이 돼요. 자, 그게 그 위에 신축의 2번, 3번 가봐요. 신축의 3번요, 3번. 신축의 3번 가면 해체 있죠? 해체 밑에 멸실 하나 더 적어요. 해체든 멸실되든 간에 오른쪽에 종전 규모 초과, 그럼 뭐가 된다? 신축. 신축 밑에 정축 X, 이때 정축이라 하면 안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보세요. 기존에 건축물이 있었어요. 해체 멸실했어요.
정전 범위보다 초과한다. 100을 해체하고 150으로 짓는다. 그럼 이건 뭐다? 뭐 정전보다 50 첨가했네. 증축 이러면 안 된다. 겁니다. 왜? 해체 멸실하면 건축물 없죠. 없는 데서 새로 짓는 거니까 신축이다. 아, 해체 멸실돼서 종전 범위 아니면 그거는 개축, 재축이라 하자. 근데 종전 범위보다 초과하면 신축이다. 증축이 아니고 신축이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게 시험에 잘 나온다. 그 다음에 그 2번에 가면 부속 건축물 있는 대지에 주건축물. 자, 부속 건축물이 창고를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주건축물은 공장을 다음에 지으면 그 뭘 한다? 그건 신축이라 그래요. 신축의 2번 있잖아요. 그죠? 신축의 2번. 부속 건축물 대지에 주건축물 새로 쭉 짜면 뭐다? 요거는 신축. 옆에 가려고 정축 X. 정축이 아니고 신축이랍니다. 그럼 반대는 뭐다? 옆에다 반대는 증축. 자, 주건축물 공장 먼저 짓고 부속 건축물 나중에 지면 그건 증축이란다. 그죠? 자, 3번에 개축 갑니다. 기존 건축물 둘째 줄의 해체. 오른쪽에 종전 범위에서 다시 죽죠. 이걸 뭐라고 한다? 개축. 넘겨보시고. 개축은요? 멸실. 재멸. 자, 재축의 재, 멸실의 멸, 동그라미. 그리고 1번의 종전 규모 이하. 아, 재 등으로 멸실돼서 종전 범위 안에서 지으면 뭐다? 재축. 응? 자, 해체 멸실돼서 종전 범위 아니면 개축, 재축이고, 종전 범위를 초과하면 뭐다? 신축이죠. 정축이 안 하고 신축이란다는 거죠. 그거 아셔야 되겠어요? 자, 5번에 이전 갑니다. 그럼 이 5개를 전부 다 건축이라고, 5개 모두 건축 허가 받고 한다. 우리 생각에 신축만 건축 허가가 아니고요. 5개 모두 건축이죠. 그거 할 때는 다 건축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개축, 재축도 전부 건축 허가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전은 뭐죠? 이전 옆에 가려고 이축 X, 이축이라 안 하고 이전이랍니다.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밑줄 짰고요. 같은 대지 줄 쳐봐요.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이걸 이전이라.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이걸 뭐라고요? 이전. 자, 해체하지 아니하고 밑에 갈로 해서 해체하여 X. 해체하여 하면 틀립니다. 해체하지 아니하고 옮길 때 이전. 그럼 해체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옮기냐고 묻는 분이 있어요. 자, 그건 기술자들이 알아서 하겠죠. 그죠? 우리 시험에는 그냥 해체하여 하면 틀리고 해체 아니하고라는 거. 그거 아시면 돼요. 그리고 같은 대지의 밑에다 다른 대지 X. 다른 대지로는 거는 건축법의 이전이 아닙니다. 같은 대지 안에서 다른 위치로 옮길 때 이전인 겁니다. 그러면 다른 법에서는요, 문화재 같은 거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거 있죠. 그런 거 이쪽 이런 말 쓰는데 건축법에는 이쪽이란 말이 없어요. 그죠? 같은 대지에서. 자, 그럼 이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건축이고 전부 건축허가 받고 하는 거다. 자, 이걸 우리가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 건축물 없는 대지에 새로 축조했죠. 신축. 건축물 있는 대지에 뭔가 늘려지었죠. 증축. 없는 대지, 신축. 있는 대지, 증축. 자, 인위적으로 해체하고 종전 범위 안에 다시 지으면 개축. 화재 등으로 멸실돼서 종전 범위 안에 지으면 재축. 개해, 재멸. 근데 둘 다 종전 범위를 초과하면 신축. 이거 증축이라 하면 안 된다. 그죠? 종전 범위 초과하면 신축이라 해야 되죠. 왜? 없는데 새로 지으니까 증축이라 하면 안 된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전은, 자,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 안, 그대로죠. 그죠? 해체 안 했죠. 그리고 같은 대전에 다른 위치로 옮겼죠. 그죠? 여기서 해체하여 하면 틀리고 해체 아니하고다. 그리고 같은 대지 안에서 옮길 때 이전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건축의 종류 5개를 보셨어요. 그럼 이 중에 하나 해당되면 전부 건축이고 건축허가 받고 하는 거다. 자, 이번에는 대수선입니다. 비록 건축 정도는 이르지 않지만 크게 고치는 것을 대수선이라고 합니다. 자, 내가 건축주인데요. 건물을 내 마음대로 뜯어 고친다. 자, 이 건물 주인이 이거 내 건물이니까 내 마음대로 고친다. 여기저기 막 함부로 뜯어 고칩니다. 그러면 어때요? 나중에 혹시 잘못되면 사고 나면 다른 엉뚱한 사람이 다치겠죠. 그죠? 그래서
약간 고치는 거는 수선이고 허가 안 받아도 돼요. 그냥 해도 돼요. 근데 이 정도 이상이면 대수선이다. 허가 받든지 신고하든지 하고 해야 된다고. 그죠? 그럼 이 대수선 중에도 좀 더 중요한 거는 허가, 좀 덜 중요한 거는 신고. 두 가지거든요. 건축물의 구조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 증설하는 다음 하나로서 이 말이 중요해요. 정계 재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 다른 말로 건축에까지는 이르지 않는 거. 이런 정의 나오다고 건축의 정의에 해당되는 거는 건축으로 넘어가요. 건축에 이르지는 않지만 이 정도 크게 고치는 걸 대수선이란다. 그럼 복잡하게 많이 적혀 있는데 일단 이거 먼저 보시고 교재 보죠. 내력벽 증설 해체, 기둥, 보, 지붕틀 증설 해체. 증설 해체 나오면 전부 대수선입니다. 그죠? 증설 해체는 규모 관계없이 무조건 대수선이에요. 그리고 증설 해체 대수선은 전부 허가입니다. 허가 받아야 돼요. 근데 오른쪽에 수선 변경 있죠? 수선 변경은 일정 규모 이상일 때만 대수선. 아시죠? 전체를 보실 때 입체적으로 보세요. 증설 해체는 무조건 대수선, 허가. 수선 변경은 일정 규모 이상일 때만 대수선, 그리고 신고. 이건 전부 신고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 내력벽은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기둥보 지붕틀은 각각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 그럼 기둥 2개 수선 변경은 대수선? 아니다. 그냥 해도 된다. 기둥 3개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이다. 신고하고 한다. 자, 그렇죠? 증설 해체는 무조건 대수선 허가. 수선 변경은 일정 규모 이상일 때만 대수선 신고. 됐죠? 자, 그럼 벽면적 20제곱미터 수선 변경은 대수선. 맞아요? 30 이상이죠? 30 이상일 때 대수선이죠? 20은 대수선 아니죠? 틀렸다. 시험 2번 나왔어요. 저 벽면적을 가로 세로 20제곱미터 이상, 30 이상일 때 대수선이죠. 20은 대수선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방화벽, 방화구획,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요거 5개는 증설 해체는 당연히 대수선이고 허가. 근데 수선 변경은 무슨 규모 관계없죠, 그죠? 위에 거는 수선 변경일 때 일정 규모 이상일 때 대수선이었는데 요거 5개는 중요하니까 수선 변경이기만 해도 대수선. 규모 관계없이. 그리고 요건 당연히 허가, 이건 당연히 신고. 증설 해체는 허가, 수선 변경은 신고인데 위에 4개는 일정 규모 이상일 때만 대수선인데 그리고 신고인데 밑에 5개는 수선 변경이기만 하면 대수선. 규모 관계없이 수선 변경이기만 해도 대수선. 그리고 신고. 이거는 허가, 이거는 신고. 시험은 여기까지 나왔고요. 밑에 거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그래서 가구 간, 세대 간 경비 이런 건 아직 하지 맙시다. 그냥. 이때 저거는 허가, 이거는 신고, 이거는 저 뒤에 가면 나오는 건데 지금 여기서 같이 봐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보고 뒤에 가서 다시 보는 겁니다. 그죠? 자, 내력벽, 기둥보, 지붕틀 하여튼 뭐든 간에 증설 해체는 무조건 대수선이고 허가. 수선 변경은 위에 4개는 일정 규모 이상일 때만 대수선이고 신고. 밑에 5개는 수선 변경이기만 하면 대수선이고 신고. 그리고 내력벽은 30제곱미터 이상인데 20제곱미터는 대수선 아니죠. 이거는 신고한다. 이거 신고 안 해도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기둥보 지붕들 각각 3개 이상 수선 변경할 때 대수선이다. 자, 이러면 전체가 그냥 정리가 다 되죠. 이런 거는 뭐 아직 하지 말고요.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으니까. 나중에 문제 나오면 보고. 그럼 지금까지 건축법의 적용 행위 2가지 보셨죠? 건축하고 대수선. 그럼 세 번째가 뭐죠? 용도 변경이죠. 자,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중에 중개사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다? 용도 변경. 아셨죠? 용도 변경 다음에 건축이 중요합니다. 용도 변경은 왜 많이 나오냐? 중개업하고 관계가 많거든요. 그죠? 내가 중개사 자격 나서 여 밑에서 중개업을 한다. 그럼 어떤 사람이 저 앞에 건물 가게를 얻어가지고 뭘 하려는데 지금 그 앞에 그 식당 하는데 나는 그걸 노래방으로 하려고 한다. 임차인이, 그죠? 그럼 중개업자가 용도를 변경하는 거니까 중개업자가 알려줘야 되겠죠. 일반인들이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중개업자가 상가 같은 거 이렇게 하려면 용도 변경하는 절차 같은 거 다 알려줘야 돼요. 그렇게 시험에 많이 나온다. 그럼 먼저 뭘 하려면 용도 변경하려면 용도가 어떤 건지 봐야 돼요. 건축물의 용도는 사실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넘겠죠. 그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본 용도를 29가지를 정해놨어요.
29개 속에 세부 용도가 또 들어가지고 합쳐서 몇백 개가 되는 겁니다. 이 건축법의 29개 용도가 다른 법에 전부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왜 국계법에 지역 안에 건축자는 무슨 지역에 뭐뭐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있죠. 건축법에서 사용하는 용도를 거기다 다 사용하는 겁니다. 농지법에 뭐 행위장 그러면 전부 건축법의 용도를 가지고. 응? 그래서 건축법의 용도가 다른 모든 법에 건축자는 들어갈 때 다 쓰이는 거다. 그럼 용도를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용도 변경을 그 다음에 공부하자. 이 건축물 용도 29가지가 나오는데 거기서 한 문제. 근데 우리 교재에는요 56쪽에 맨 위에 보면 일단 교재 잠깐 왼쪽에 대수선 잠깐 보고 가죠. 그죠? 55쪽에 2번에 대수선 있죠? 자, 거기 보시면 1번에 내력벽, 기둥,보, 지붕틀 줄치고 오른쪽에 증설해체. 자, 증설해체는 전부 대수선이죠. 무조건 대수선이죠. 그래서 증설해체 다 묶어서 위에다 허가라고 쓰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수선 변경은 일정 규모 이상일 때죠. 내력벽은 30제곱미터 이상. 밑에다 20제곱미터, X 20제곱미터는 30 이상 아니죠. 대수는 아니다. 그리고 지붕,보, 지붕틀은 각각 3개 이상이죠. 그래서 수선 변경은 전부 묶어서 위에다 신고라고 쓰세요. 신고. 자, 5번, 6번 두 개 묶어봐요. 방화벽, 방화구역,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오른쪽에 증설해체 묶어서 위에다 허가. 증설해체는 당연히 대수선이고 허가. 오른쪽에 수선 변경 묶어서 위에다가 규모 관계없이, 이거는 5개는 규모 관계없이 수선 변경 이게만 하면 대수선. 그리고 뭐다? 신고. 그리고 7번, 8번은 아직까지 하지 말자. 겁니다. 자, 그럼 56쪽에 가면 용도 변경이 나오죠. 용도 변경이 먼저 나오고요. 뒷페이지 넘겨봐요. 57쪽까지 56, 57에 용도 변경이 나오고 58쪽에 가니까 용도가 나와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나오죠. 그래서 용도에 동그라미 쳐봐요. 용도. 여기서부터 뒤로 넘겨보세요. (64쪽까지요) 29번 야영장 시설까지 있죠. 이게 건축물의 용도입니다. 이건 또 아주 성실하게, 그죠? 몇 페이지에 걸쳐서 다 적어놨어요. 네? 자, 그러면 이걸 다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이 29개 용도 가운데 이거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자, 1번 단독주택, 58쪽에 2호 공동주택 넘겨서 59쪽에 3호 1종건생, 60쪽에 4호 2종건생. 요거 4개에서 시험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5번부터 29번까지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 별로 없다. 그죠? 왜냐면 중개업하고 관계 있는 게 주로 여기거든요. 자, 근데 이 깨알 만한 글씨를 다 우리가 공부하기 힘드니까 미리 이렇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그 요약집 속에 있죠. 그죠? 그것도 다 분석대에 들어있어요. 그럼 요거 쭉 한번 읽으시면 해결돼요. 그럼 단독주택, 공동주택 분류는 건축법에도 나오고 주택법에도 나오고 부동산학 개론에도 나오고, 그죠? 그래서 나중에 가면 뭐 다 외워도 외웁니다. 별로 신경 쓸 거 없어요. 근데 건축법의 단독주택은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4개입니다. 근데 주택법에는 공간이 제외돼요. 주택법은 요거 3개입니다. 자, 먼저 단독주택이 뭐죠? 단독주택 속에 다시 4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의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차이점, 뭐죠? 뭐 중간에 다른 거 다 놔두고요. 예를 들어서 다가구 주택하고 다세대 주택하고 차이가 뭐예요? 다가구는 단독이고 다세대나 연립은 공동이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다가구는요, 우리 왜 옛날에 지은 집,
건물주가 건물 크게 지어가지고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들한테 세주려고 그게 지은 거 있죠. 이게 다가구입니다. 소유권이 하나죠. 그죠? 구분 소유 안 되죠? 구분 소유가 안 된다. 근데 연립 다세대 같은 거는 빌라잖아요. 그죠? 건물 하나에 소유권이 여러 개죠. 각각 구분 소유 되죠. 결국 단독은 구분 소유가 안 되고 공동은 구분 소유가 된다. 그죠? 그게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다른 뭐 구조가 또 그런 건 다